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관리의 윤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얘기들을 조금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경제사에 있어서 거목이었던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시죠. 돌아가셨죠. 1987년 이제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기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자발적인 어떤 이제 자선 사업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미들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이 이제 26조래요. 26조.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 60%를 세금과 기부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사회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의 유산 같은 경우에 삼성 계열사 지분과 미술품, 부동산 등을 합해서 26조 1천억 원, 이 중에서 상속세가 12조 5천억, 순수 기부가 1조, 그리고 미술품 기증이 2조 원 등 15조 5천억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인간 존중, 기부 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항상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고 이건희 회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제 기리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눈에 띄는 이제 사회 환원은 이제 의료 분야에 1조를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에 건립을 하는데 5천억 원 기부하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과의 전쟁에 7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건희 회장이 또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측면, 우리 이제 소비자들과의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시민으로서의 의미들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좀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은 이제 여러 이제 보육시설들을 이제 지었고요. 특히 이제 뭐 서울에서도 신길동에 1990년에 꿈나무 어린이집을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사회에 이제 환원을 하는 등 14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장학회 등을 운영을 하면서 1,400명 정도의 이제 유학생들을 이제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냉정한 승부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이제 키운 먹거리죠. 먹거리를 이제 발굴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불량품을 불태운 휴대폰 화형식 등을 함으로써 이 기업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또 하느냐? 성장의 과실을 항상 사회와 나눠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이제 주위에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1994년 이제 신년 할애식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익을 내고 배당을 해주고 남는 자금으로는 사회 환원과 문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업의 본연의 자세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2001년에는 삼성은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기업상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소외된 이웃에 눈을 돌리고 따뜻한 정과 믿음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만 선도 기업인 우리의 책임이다라고까지 말을 했대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족도 이제 26조 1천억 원의 유상 중
유산 중에서 상속세를 포함해서 15조 5천억을 환원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모두 이제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계승하기로 공감대를 이제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사회 기부한 내용 중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평생 수집한 이제 개인 소장 미술품들 있죠. 약 2만 3천 점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것들 이제 국가박물관 등에 이제 기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좀 몇 가지 보면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보물 1393호 등 지정문화재가 60건, 그 중에서 이제 국보가 14건, 보물이 46건, 그래서 개인 소장 고미술품 21,600여 점은 국립박물관에, 그리고 이제 뭐 김완규 화백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 미술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맡기기로 했대요. 이외에도 뭐 이제 모네, 호안미로, 살바도르 달리, 샤갈, 피카소 등 유명 서양 미술작품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제 가서 우리 이제 국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그것을 이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이지 않을까. 삼성에서는 뭐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이번에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면서 사회환원 결정이고요.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 회장이 이제 기부 철학을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 금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기업이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불법 승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선 이제 2018년에 LG에서 이제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이제 구본모 회장들의 유족들이 기록한 이제 종전 최고 상속세액이 9,215억 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낸 상속세였었어요. 9,215억. 이것에 지금 10배가 넘죠. 해외에서도 보면요. 2011년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있죠. 사망 당시에 유족들이 이제 부담한 3조 4천억 원을 냈거든요. 근데 이것에 3.4배 정도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좀 이 상속세라고 하는 부분이 서양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상속세가 국민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으로도 환원이 되어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기업의 사회적인 환원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인사관리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고 했는데요. 인사관리와 인사관리,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인사 조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인사 조직.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부자 신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부자 신고. 히슬플라우링이라고 하는 내부자 신고에 따른 어떤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취업을 한다거나 회사를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 때 사람을 관리하는 모든 역할들이 바로 이제 인사관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례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도 사람을 뽑을 때 청문회를 합니다. 이런 우리 이제 윤리 이야기가 있죠. 국내 한 이제 대형 건설사에서 대관 업무 담당 임원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사나 정책 연구기관 소속의 B씨를 유력 후보를 꼽았는데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 지명도도 높고 학력, 업적도 외적으로 뛰어났으나 그가 재직하는 연구기관의 이 내부 직원에서 평판 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활동에 치중하느라 내부 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이제 기업에서도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 도중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요. 성과 위주로 많이 봤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평판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또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내부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력사원 채용할 때 도덕성 검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성 검증 합니다. 요즘에. 자, 비리 예방과 이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청문회식 인재 검증 이제 기업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대기업의 도덕성 이제 자가 진단 테스트 항목들이 있죠. 첫 번째 뭐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가? 회사의 윤리 규범과 실천 지침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회사와 나를 명예롭게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윤리적 인사관리. 우리 이제 윤리적인 이제 기반에서 우리 이제 기업이 이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죠. 자,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전 시간에 기업에서 만든 유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하고 가장 밀접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좀 한계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가느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가느냐는 그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윤리적인 활동들, 곧 우리 이제 인재라고 하죠. 인재. 과거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 위주. 지금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성과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는 윤리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어지면서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과거에는 대학교만 졸업했으면 어느 기업에서든 다 취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갖춰야 되는 스펙 수준들이 어때요? 기본 옵션들이죠. 기본 옵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공개 채용제도, 상반기 공개 채용, 하반기 공개 채용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곧 서구처럼 상시 채용제도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시 채용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어지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 내가 그만큼 오늘 내가 채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내일 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직무의 전문화라고 하는 부분들, 직무를 또 전문적으로 수행해보는 어떠한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서구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업들도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른 어떤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나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만 앞으로는 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입사를 언제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기업이 필요하게 되어지면은 그에 따른 직무에 따른 결혼이 생겼을 때는 그곳에서 인력풀을 운용하게 되어지죠. 기업에서. 그 인력풀 안에 항상 이제 지원을 해 놓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는다라면은 뭐 입사 시험들을 치러 가지고 채용이 되어지는 구조들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들의 이제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인사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의 주요 요소들입니다. 인사관리. 제가 이제 학부에서 수업을 하는 과목이 맞아요. 인사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과목을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인사관리에서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뭐 하느냐?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적 자원 계획을 하고요. 계획을 한 뒤에 채용과 배치를 하고요. 승진을 하고 또 인사 고과를 하고요. 또 임금을 주고요. 복리 후생에 관련되어서 얘기하고요. 또 징계 또는 해고 관리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측면 좀 보편화,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관계 관리, 노사관계, 행동과학, 이러한 학문적인 배경과 함께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한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무관리,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더 폭넓은 의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넓은 의미. 그리고 이제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경영과학적인 측면이 강해요. 테일러식의 기초한 경영과학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퇴근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시키는 의미죠. 여기서 이제 노무관계하고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노무관계와 노사관계는 다른 의미예요. 자,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블루컬러들,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어떤 이제 일의 효율성, 효과성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이 생산물들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안에 이제 노무관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인적자원 관리의 의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윤리적인 측면들, 또 우리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학습 이론이라는 관점에서의 이제 근로자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가면서 스스로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내 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을 보죠. 여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하고 개발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될까요? 그 기업의 하나의 이제 지적 자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노하우예요, 노하우. 지적 자산. 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CKO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CEO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CEO는 많이 들어보셨죠. CKO라고 하는 지식 경영 최고 경영자도 또 따로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리, 인재에 대한 관리. 입사만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채용만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채용한 인원 우리 근로자들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들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직무로의 이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더 높은 직위로의 이동들을 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개인의 만족과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까지 우리가 이제 높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윤리적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발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관리, 윤리기술의 체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기 위한 관리다. 윤리의 기술이다. 자, 그래서 윤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정확한 이제 직무. 자, 이 직무라고 하는 표현이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죠? 이제 영어로는 이제 job입니다. job. 그래서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기로에 빠지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무 분석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변환을 주고 새로운 직무로 이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만족감을 얻게 되어지면은 난 더 재미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은 행동으로의 방향성들이 제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과거에는요, 사람을 먼저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직무에 배치시켰어요.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직무를 만들어오고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무 분석, 우리 이제 직무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인사관리론 수업 등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인사관리론 수업 등과 같은 것을 듣게 되면 이제 들으면 이제 우리 직무급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같은 직무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동일한 일을 하면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직무급이에요. 자, 공정한 선발과 배치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연공급이라고 연공 서열에 의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요, 연공 서열에 대한 연공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상사는 일을 적게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왜 상사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연공급을 또 선호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나 이것의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직무급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선발과 배치를 해야 되겠죠? 차별 없는 철저한 교육 훈련들, 요 이제 공정한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로 이제 의식을 하실 거예요.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교육 훈련들, 또 이제 직무 평가 이제 직계제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고과라든가 재해 없는 안전한 이 계획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 인사 관리를 의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사 조직의 전체적인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비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곧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업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 근로자를 볼까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로자는 소득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은요, 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회계장부상의 기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용으로 본다라는 어떤 물리적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겠죠. 그런데 인적자원 개념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산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노동자, 관리자, 경영자가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산을 더 늘려야 된다. 자, 자산은 뭐까지 포함이 되어집니까? 부채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채까지도. 그러나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산이 많다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산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자산만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이익이. 자본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 자본을 늘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은요. 이것은 뭐 곱하기 몇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 10, 100, 100배의 효과, 1000배의 효과, 10,000배의 효과 한 사람이 또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성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체는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 모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업 수행상이 이제 과정들이고요. 어떤 윤리적인 가치 체계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선 이제 뭐가 포함이 될까요? 형평성과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인사정보 관리, 투명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적인 책임성. 내가 회사를 다니면요, 나에게 권한이 많아지죠?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무엇이 동반된다? 책임이 동반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윤리적인 리더십, 그리고 협력적인 이해와 협조 등을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사조직의 윤리의 이제 구성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직무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로 얘기했지만 직무 분석, 직무 평가예요. 그래서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업들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업들이 이 종업원들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일에 단위 직무를 형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직무를 이제 문서화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직무 평가를 해서 이제 직무 설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어떠한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하고, 뭐, 학력은 요 정도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채용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의 기준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는 어떠한 직무의 결혼이 생겼는가, 의 여부에 따라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직무의 내부적으로도 직무의 이동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또 확보 관리, 필요한 인원들을 이제 예측하고 이제 수요 공급을 하고 계획하고 또 모집 선발을 하는 활동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 확보 관리 또는 뭐 채용 관리, 뭐 저 큰 의미를 뭐 확보 관리, 채용 관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모집과 채용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어떤 뭐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할 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평가 관리, 그래서 또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그래서 또는 이제 내부 직원들 있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종업원과 소속 집단의 자질, 역량, 기술, 업적 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종업원의 행동과 성과를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업적 평가도 있고 행동 평가도 있고 인성 평가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인사평가 요소 중에서 또 종업원의 윤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인 행동이라든지 협조성이라든지 도덕성 등을 요즘에 이제 평가 비중에서 좀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윤리적인 개발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제 뭐 교육 훈련이에요. 교육 훈련. 또 경력 개발. 교육 훈련과 이제 경력 개발은 이제 같은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개발. 자, 그래서 조직의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기능,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윤리 교육에 따른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고요. 어떤 CEO의 관심과 적극적인 또 지원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유리천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약 한 2%를 조금 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수한 여성 인력이 있음에도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어떤 이제 곳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장 보세요. 그럼 유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높은 곳에 있으면은 더 나은 어떠한 이제 그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깨야 된다. 유리천장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겠죠. 자, 윤리적인 보상 관리, 임금이라든지 복리 후생들, 임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비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공정한 대우, 안정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적인 이제 유지 또는 이직 관리가 필요하죠. 유지를 해야 돼요. 적정 인원들을. 이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또 부작용들을 이직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전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인 어떤 이직 같은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같은 경우에는 불만들을 하게 되죠. 또는 이직하면서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들, 또는 이직하면서 회사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인사관리, 인사조직 윤리의 이제 변화적인 측면들을 한번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향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팽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도화 사회로 오게 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과 맞물려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나타났었던 남자가 사회로 등장해. 우리가 이제 경공업이 발전을 하고 경공업 그리고 이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으로 이제 발전들이 이제 쭉 하나 이제 단계예요, 단계. 이 단계로 가게 되면서 특히 이제 경공업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중화학공업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남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임금의 격차가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커지니까 남성들이 사회의 주를 이루게 되고 다시 여성들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비단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집단주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부장적 권위 그리고 수직적인 인사관리 환경들이 환경으로부터 이제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개인주의, 지금은 개인주의, 수평적이고 이해와 협력에 의한 인사관리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남성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지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들이 맡게 되어지는 결과들이 만들어진 거죠. 왜?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니까 남성들이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이제 섬세하고 이제 소프트한 이러한 것에서 좀 이제 많이 벗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보통신 산업 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이제 그 감성 산업으로의 변화, 콘텐츠 산업으로의 변화가 오게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여성들의 어떤 이제 그 소프트한, 세심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인사조직의 윤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CEO의 이제 관심과 이제 실천 의지들, 그리고 이제 준법 시민 자세, 그리고 도덕적 의무에 부응하는 자세, 기본적인 욕구 충족, 성실한 단체 교섭을 합니다.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은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임금 단체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임단협이라고 해요. 임단협. 임금 단체 협상. 임단협. 근데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단체 협상을 할 때 많은 시간과 이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노사가 잘 협상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뭐 이제 임금도 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자, 공정하고 이제 진지한 대우라든지 관료화, 기업 윤리라고 하는 의미들에서 참 살펴보면은 이제 기업이 이제 점차 이제 거대화가 되어졌죠. 과거에 비해서 현대화로 오게 되어지면서 기업이 이제 거대화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외부 환경과의 접점을 점차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내부, 기업 우선주의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소통을 이제 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더욱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이제 관료화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료화가 되어지면서 비인간적인 규제가 증가하고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들일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부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 환경은 변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들. 과거에는 이제 의식주의 길. 그러나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이제는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이제는 평생 직업입니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고등학교였지만 이제는 대학, 대학원조.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위계 질서의 상하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관계. 그리고 이제 코치 자발적인 참여,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은 이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서보다 사회적인 개념. 이제는 평등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금전적인 연공서열에 의해졌지만 이제는 고성과 또는 이제 능률에 의해서. 그래서 또 이제 윤리적인 인사 조직 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복지, 직급 연공 파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직급 파괴, 호칭 파괴, 여성 진출, 이제 남성 위주로 이제 여성을 차별했다면 이제 성 역할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화와 이제 문화 격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족 문화를 소유했다면 이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이죠. 글로벌리제이션이니까 다양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은 이제는 공헌자라고 하는 의미들, 그래서 동기부여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이제 강조하는 추세. 그래서 자발적인 공헌, 그리고 자발적인 자랑스러운 공헌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근로자, 인간, 노사. 자,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노동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내가 일을 제공을 하는 것. 인간관계에서는 조직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임금과 급여관계에서의 노동자. 그래서 근로자의 관계는 이제 직장의 이제 협동관계, 일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자에게. 그래서 노동력이 이제 효율적인 이용이 있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용이라든지 채용, 교육, 훈련, 작업 조건, 임금, 보상 등이 여기에 이제 근로자와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들.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직과 나와의 관계 속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동의욕의 만족과 향상,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적인 측면들이에요. 인간화의 원리, 그래서 복리, 후생, 의사소통, 리더십, 갈등과 같은 개념들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측면들이고, 노사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임금 급여와 관계, 또 이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이죠. 그래서 노사 이해의 조정, 서로 간의 인식 차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민주화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 교섭이나 협약, 경영 참가, 또 이제 산업관계 윤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능률화의 원리, 인간화의 원리, 그리고 민주화의 원리. 이것이 이제 하나 이제 윤리적인 인사관리의 3대 원리다. 이제 요 정도는 조금 이제 하나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내가 취업을 해서 내가 어떠한 의무를 다하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윤리적 인사관리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그래서 윤리적 판단 기준은 전통적으로 이 공리주의가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윤리적인 인사조직 관리의 기본 방향들이 일반론적 관행에 따르는 공리주의가 아닌 종업원의 복리 향상 자체를 목적으로 사회 공헌을 하고 일반적인 사회 관행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의무주의적인 입장이라야 한다는 얘기죠.
의무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의무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는 종업원의 인권이라든지 권리, 의무를 꼭 이해하고 이행을 해야 되고요. 내부 신고자 제도를 신고를 제도화하고 윤리적인 인사관리를 펼쳐나가야 되겠죠. 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학력 철폐하고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중시하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직무와만 관련돼서 보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뭐 직무에 요구되어지는 뭐 학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고도화된 이제 전문화된 작업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직무에도 학력까지도 포함을 시킨다. 그건 좀 이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력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욕구를 조화롭게 해서 공동체적인 목표 관리를 그리고 주체적인 인간관을 갖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과 기술을 조화시키고 무파업 노사관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사 간에 협력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노사 공동체 의식의 기법들을 창출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사 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노사 분쟁이 일어나면은 막대한 피해가 있어요. 누구에게? 양측 모두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파업을 한다면은 무노동을 한 거예요. 그럼 임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로즈예요. 로즈예요. 근데 우리의 노사 협상을 보면은 뭐 정말 윈윈이라기보다는 윈로즈, 뭐 치킨 게임 하듯이 윈로즈 관계로 막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윤리적인 이제 권리들이죠. 구성원들의 이제 기대 충족, 또 욕구 충족. 이제는 뭐 의식주에서 이제 많이 벗어났죠. 이제 요즘에 이제 뭡니까 이제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그리고 이제 경영 과정에 이제 참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표현, 프라이버시, 그죠? 어떤 이제 뭐 의사 표현들, 뭐 종교들, 뭐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서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요즘 좀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뭐 CCTV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죠. 직장 내 이제 성희롱하는 경우들. 이거 잘못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하면 남성이 꼭 여성에게만 가하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행위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류를 남성이 이뤘기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을 뿐이지 직위가 높으면 직책이 높으면 그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시 되어지는 것이 여성 관리자들에 의한 이제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성만이 하는 것이야. 이제 여성도 이제 사회 진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규정을 꼭 이제 어떠한 특정한 성에 규정을 하면 안 되고 누구나 다 직이나 직책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그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에요. 자, 정당한 이제 절차에 대한 권리들, 신분상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상호 수혜적인 근로계약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인간적인 권리들이죠. 이제 상위, 자아 실현, 가치관들, 그리고 경제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적이고 도덕적인 권리, 높은 수준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죠. 자, 구성원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야 돼요. 명령 복종에 대한 의무,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업무상 알게 된 이제 비밀에 대한 것은 보호해야 되고, 회사 이익이 우선 되어야 된다.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책에 나와져 있는 또 이제 듀퐁 글로벌 CEO, 그리고 이제 듀퐁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제 그 담당자입니다. 최초로 이제 듀퐁에서 미국인들이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최초로 아시아인이 하게 된 이제 김동수 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강조하고요. 상사를 뭐 승진시켜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상사를 비판하고 하면은요, 승진 못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승진하면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데 떠나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김동수 회장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뭐 스킨십, 그리고 선물, 서비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제 시간을 내주고, 그리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지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의 이제 주요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2교시에서 좀 2교시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고용 및 승진 관리,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직 설계, 또 균등한 보상들, 교육 훈련들, 그리고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권리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에서 이제 교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또 사례가 여기죠. S전자 노조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